초보 투자자분들은 내가 몇십억을 주고 사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쁜 건물을 결국 시세보다 비싸게 사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멋있고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는데요. 왜일까요? 지금까지 꼬마 빌딩 투자 원칙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업계에 있다 보면 반대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파시는 실패 사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 한 번의 실패도 피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꼬마 빌딩 투자 시 주의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입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좋다는 말에 현장에 가서 막상 매물을 보면 낡고 허름한 건물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는 매물은 통유리, 대리석 로비, 금장 엘리베이터처럼 화려한 외관이 눈이 끌리게 됩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내가 몇십억을 주고 사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쁜 건물을 결국 시세보다 비싸게 사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멋있고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는데요. 왜일까요? 건물 가격이 비싼 만큼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높여야 하고, 임차인은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려면 그만큼 매출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낮추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비싸게 산 만큼 대출 이자도 부담해야 하다 보니 임대료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한 번 임대를 낮게 주면 10년 동안 월세를 연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건물은 예쁜 건물이 아니라 현재의 시세와의 적정성, 그리고 가치 향상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건물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이 주변 매매 시세를 통한 가격 책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충적으로 현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수익률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이고 해당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2%라면 연간 임대료 1억 2천만 원을 2%로 나눈 60억을 건물의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시세와 수익률을 동시에 파악하여 건물의 적정 가치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변 매매 시세는 알려주지 않고 임대 수익률만 강조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거나 별다방과 같은 매출액 대비 임대료를 내는 업종들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높게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의 임대료가 적정한 시세인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예상 가능한 임대료를 반드시 알아둬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빌딩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께서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항상 물어보십니다. 저는 한 50% 정도의 자기 자본을 들고 있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의 경우 꼬마 빌딩은 대출이 건물 가격의 80%까지 나온다고 생각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레버리지 투자는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입니다. 2022년 전만 하더라도 빌딩 투자 시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신용이 좋은 경우에는 1%대로도 대출을 받는 분을 봤는데요. 그런데 22년 이후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대출 금리 또한 높아지면서 이자가 2배, 3배 상승했고 건물의 임대료로는 도저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매물이 늘어났지만 정작 빌딩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이 높은 금리에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강남과 같은 곳에서도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고객님들께서 빌딩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상담 요청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가급적 버틸 수 있으시면 버티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셨던 분들은 결국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딩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공시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여유 자금은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즉 수익만 쫓기보다는
리스크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꼬마 빌딩 투자 3상, 투자 원칙 3가지와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빌딩 투자는 아파트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도 자주 발생해서 일반 투자자분들께는 다소 진입장벽이 높을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빌딩 투자의 매력을 느끼시고 꾸준히 도전하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IBK 기업은행을 찾아주세요. 고객님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